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16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어제 저녁에 이 기준금리를 0.75%, 그러니까 75bp를 인상을 했죠. 근데 이게 시장에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강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크게 악영향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다 보니까 야, 이제는 끝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여지는 그러한 심리들 때문에 오늘 강한 반등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75bp는 옐런 의장이 과거에 이제 페드 의장일 때 1994년 11월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 이거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페드 위원들이 금리 전망치를 담은 이 점도표를 확인을 해보면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 목표치가 3.4%고 내년에는 3.8%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음 회의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7월달 회의 때는 50bp 또는 이번처럼 75bp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목표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2%에 고정시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예상했던 금리보다도 더욱더 빠르거나 아니면 높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감안하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원래 50 그리고 다음 50이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75, 그리고 혹시 다음 것도 이제 75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선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걸 생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2.5%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 아직 불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올해 기준금리 목표가 얼마라고요? 3.4예요. 그럼 여기서 0.9%, 이 정도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넉넉하게 보더라도 50bp씩 두 번은 더 인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이 두 번의 약세장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바라보시게 된다면 이게 FMC 때 50bp씩 두 번 정도는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연말이 지나고 내년 초가 되면은 이 3.4까지 오르는 상황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현금이 있다면 투자를 진행해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더 떨어져 봤자 1%가 안 됩니다 이제. 지금 이 수치가 내년에는 뭐 3.8%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올해 3.4까지 올리면은 맞을 건 대부분 다 맞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렇게까지 큰 급등락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금 올라간다라고 해서 너무 안심하면서 보시는 것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좀 보다가 올해 연말에 확실하게 3.4 찍는 거 보고 그리고 나서부터 준비를 하는 게 어떠할까?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근데 이건 개인의 의견이다 보니까 이거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WTI 기준 115.31달러 마이너스 3.04%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 약세, 금 상승인데 채권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뉴스 한번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 진행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전과 FOMC 성명이 좀 달라진 점이 뭐가 있는지 요걸 살펴보자면 자, 일단 실업률 부분에 있어서 이전보다는 조금 안 좋은 방향, 한 단계 좀 낮은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경기에 대해서도 약간 침체가 되는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부분에 뭐 고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이전보다는 확실하게 안 좋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지금 파워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얘네들은 지금 고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 물가부터 잡자. 물가 우선. 요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아프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게 물가 때문에 지금 모든 경제 성장이 다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를 일단 우선적으로 잡아야지 그 다음에 다시금 만등하지 않을까. 예, 해서 지금 이거는 뭐 얘네가 물가를 다시 얘네가 금리를 올려서 경제가 안 좋다, 이렇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안정시킨 다음에 경제를 안정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월 7월 달에 0.5에서 0.75 아까 말씀드렸던 거 요거 흔한 일은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예상 목표치가 대략 3.4%인데 11월 달에 이 미국 중간 선거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 인상을 안 할 겁니다. 10월 달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 나머지 FOMC에서 타다닥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니까 요거 생각을 하시면서 이 속도 조절 요거 꼭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국 6월달 주택 시장 지수 67, 2년 만에 최저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택이 안 팔리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중국이 코로나 봉쇄 풀리면은 내년 석유 수요가 사상 최대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에너지 가격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지금 굉장히 높아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가 세상의 주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번 고유가 시대가 마지막 고유가의 시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제 석유 이 자동차 수요가 확 줄어들면은 이제 전체적인 사용량 자체가 급감을 할 테니까 하다 보니까 최대한 산유국들은 이번 기회에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오펙 플러스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지금 미국 5월달 수입 물가가 0.6%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원인은 석유와 천연가스라고 하는데 당연히 지금 이 기회를 러시아가 놓치지 않고 있죠. 가스 공급을 또 33% 감축했다라고 합니다. 이 불안 조장 및 가격 끌어올리기라고 하는데 그냥 시장의 점유율을 놓치지 않기 위한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러시아의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게 앞에서는 러시아를 욕해도 뒤에서는 러시아 에너지 수입량이 역대 최고잖아요. 그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안 좋은 건 안 좋은 건데 내가 살 길은 어떻게든 만들어야 된다라는 각국의 의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게 된다면 러시아 의존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5월달 소매 판매가 전월비 0.3% 감소했습니다. 예상보다 부진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가격의 부담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향후 발표될 PC라고 개인 소비 지출이 있거든요. 요게 괜찮게 나오면은 좀 만회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소매 판매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과연 PC가 괜찮은 결과물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근데 만들어 나간다면 그래도 미국의 소비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제조업 기업들도 어느 정도 매출은 꾸준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으론 유로존. 지금 미국도 미국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글로벌 뇌관 중에 한 군데가 유럽이 아닐까 싶어요. 유럽은 진짜 완전히 물가가 작살이 났더라고요. 여기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현재 그렇게 썩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유로존의 적자치가 예상치보다 더욱더 많이 올라가고 물가가 감당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한국 증시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 그리고 일단 한국 쪽에는 뭐 있나 좀 보자면 일단 롯데그룹 1조 투자 바이오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아 바이오 투자가 다시금 시작이 될 수가 있고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선주문이 미리 들어갈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한국 쪽에 이제 이 장비 납품하는 회사가 몇몇 있잖아요. 특히나 상장사 같은 경우엔 제가 알기로 한 군데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다음에 흑자 기대했던 리오프닝 기업도 적자 비상이라고 하는데 여행, 화장품, 음식료 기업이 타격이라고 하는데 여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쪽에서는 이 리오프닝 딱 얘기해서 직원들 막 뽑다가 딱 마스크 풀고 사람들이 막 돌아다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안 돌아다녀갖고 감원을 했던 뉴스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도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색조 쪽 국내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 중국 쪽이 문제였죠. 그래서 이건 중국 문제고 음식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저는 뭐 이렇다라고 하니까 이렇다라고 하네요. 저도 이건 솔직하게 얘기해서 음식료 그 뭐 저는 코로나 시대에도 먹을 건 다 먹고 다녀가지고 그렇게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뭐 그렇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건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삼성 폴더블 올해 1,500만 대 출하. 자, 폴더블 쪽 이 올해 연말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현대중공업 그룹 345척 보유한 머스크와 이 친환경 엔진으로 선박 개조를 하는 협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머스크가 움직이면 그 아래에 있는 선사들은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다 보니까 친환경 관련 뭐 개조하는 이런 회사들 분명히
테마로 나올 거거든요. 요거 꼭 한 번씩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연 단위로 되게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안 팔리는 옷들, 이러다가 폭탄 터질까 얘기하면서 패션 회사들이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자, 엔데믹으로 인해서 스포츠웨어의 수요가 많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겹쳐갖고 의류 판매가 저조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럴 때 이거는 좀 명품이나 아니면은 완전 스파 브랜드 있잖아요. 싼데 그런 데는 걱정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명품은 어차피 꾸준하게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스파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겹치니까 의류가 비싸지면 싼 걸 찾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스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괜찮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초대량으로 물량을 찍어내다 보니까 품질이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저가 요쪽이 훨씬 더 힘들어지는 거죠. 하다 보니 요걸 조금 갈라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방에서 장 시작 전에 우선적으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 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뭐 보시기 위해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 종목 영상 소개란 있잖아요. 그냥 딱 보시고 있는 영상 거기에 있는 소개란, 거기에 있는 링크 하나 있으니까 그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이 방에 입장하신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공부들부터 시작해서 다 같이 보면서 쭉쭉쭉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일단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에너빌리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올라가나 싶더니 다시금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걸 다 감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위치 나쁘지도 않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뉴스를 조금 보자면,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이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해서 원전 생태계 회복에 이 정부 주도 하에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러한 부분은 돈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지금 이 글로벌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대체제를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쉽게 대체제가 안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뭐랄까요? 원전의 필요성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 결국 자국민들의 원성 때문에라도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무언가 이제 스탠스의 변화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조금의 문제가 있다면 지금 EU 쪽에서 이 녹색 분류로 원전을 조금 포함시키려고 했던 게 잠깐 스톱이 됐다라고 합니다. 왠지를 조금 이제 살펴보자면, 그냥 원전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뭐 체르노빌 사태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전에 이제 법을 조금 살펴보자면 이 핵 폐기물 있죠. 원전 폐기물. 요거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있어야지 녹색 이쪽으로 분류를 이제 추진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저러한 확실한 대안만 내놓게 된다면 큰 어려움 없이 다시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계속 고유가를 유지하는 이상 이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봉쇄가 이제 막 술술 풀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는 중국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 때문에라도 원유 소비량이 급증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에너지 가격 가뜩이나 높은데 더 올라갈 수 있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50에서 175불 사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천연가스 역시 올라가고, 이러한 부분들은 진짜 이 유럽 쪽의 서민들의 경제를 말도 안 되게 팍팍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 버리는 거니까요. 자, 이거는 시대의 흐름 자체가 이렇다라는 걸 감안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조금 보자면, 일단 수급부터 볼게요. 최근에 빠지는 요 자리에서 괜찮았죠. 외국인과 기관은 샀습니다. 자, 개인들은 파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데에는 여기가 굉장히 괜찮은 자리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어제는 개인들 조금 샀지만 마이너스가 계속 이어져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 부근에서 단기적으로 빠른 반등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을 시작을 했을 때 과거 패턴을 보면은 이렇게 빠지다가도 올라갔을 땐 개미들 붙지 않도록 후다닥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이 시그널이 딱 뜨면은
팡 하고 튀어 올라가는 거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보자면 일단 고점에서 떨어지는 요 라인이 점점 낮춰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역헤드앤 숄더의 그림이 그려진다. 자, 그러면 쌍바닥 혹은 역헤드앤 숄더까지 그려진 상황에서 요 라인을 뚫어주게 된다면 일단은 여기 매물대 있는데 여기까지는 시도를 해줄 것이고 여기마저 돌파를 한다면 이전 고점 이게 두 군데 한 군데 여기는 터치를 해줄 모습을 무조건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길 바라며 지금은 굳이 매도를 해야 될 필요가 없어 보인다. 근데 480 이탈하면 요거는 약간 조심하라라고 말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 괜찮은 종목,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멤버십으로 계속해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하고 하나씩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런 것 역시도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까지도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